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천연의 새까만 머리를 한 여성을 찾기 힘들 정도로 많은 여성들이 머리 염색을 합니다. 남성들도 자신의 취향에 따라 다양한 색으로 모발 전체 또는 일부분만을 염색해 멋을 부리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발은 케라틴이라는 단백질로 되어 있습니다. 또 흑갈색인 멜라닌과 젖갈색이나 황갈색인 페오멜라닌의 색소가 들어 있습니다. 사람마다 이 두 색소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머리카락이 다른 색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들 색소를 과산화수소소 수용액인 옥시풀로 탈색하면 머리카락 색깔이 엷어지며 탈색 후 적당한 염료를 바르면 원하는 색깔로 염색됩니다. 염색 종류는 염색의 지속기간에 따라 크게 일시적 염색, 반영구적 염색, 영구적 염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염료가 머리카락의 표면인 모소피에만 달라붙는 염색을 일시적 염색이라고 하는데, 이는 머리를 감으면 함께 사라지기 때문에 특별한 날을 위한 염색에 유용한 방식입니다. 모소피뿐만 아니라 그 안쪽의 모피질 표면까지 염색약이 스며드는 것을 반영구적 염색이라고 하며, 염색은 4주에서 6주 정도 지속됩니다. 이를 우리는 보통 코팅이라고 합니다.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한 염색이 지워지지 않는 것이 영구적 염색인데, 이는 염료가 모피질 깊이 스며들며 결국 머리카락 고유의 색을 내는 멜라닌 색소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머리카락은 몸속의 나쁜 물질을 밖으로 배출하고 땀을 흡수 증발시켜 체온을 조절할 뿐만 아니라 눈, 비, 자외선 등으로부터 두피를 보호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머리카락의 건강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지나친 염색은 좋지 않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염색약에서 색상을 내는 원료 성분 중 파라페닐린 디아민은 산화력이 강해 피부 발진, 가려움, 부종, 안구 통증, 시력 손상, 탈모 등의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장기간 피부 접촉 시에는 천식, 호흡 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며 눈의 장기간 접촉 시 시각 장애로 인한 실명에까지 이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머리카락 염색은 파마와 마찬가지로 고대 이집트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료에 따르면 BC 3000년경부터 시작되었다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자료에서는 BC 1500년경에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하여튼 염색의 역사는 무진장 오래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최초로 머리 염색에 사용된 재료는 천연 식물성 연모제의 하나인 헤나입니다. 당시 이집트의 여성들은 헤나라는 식물을 바르고 태양광선을 쬐어 머리카락을 밝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이집트인들은 모발뿐만 아니라 짙은 눈썹을 가지고 싶어 앞편과 당나귀 간을 기름에 익혀 작은 경단 모양으로 만든 염색제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집트 못지않게 모발 염색을 좋아했던 아시리아인들은 남녀 모두 눈썹과 속눈썹을 까맣게 칠하거나 염색했고, 눈에는 분말 형태의 금속 원소인 안티모니로 아이라인을 그려넣기도 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에도 염색은 유행했습니다. 고대 그리스 여성들 사이에는 올림포스 신전의 여신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려는 욕구 때문에 금발이 유행했습니다. 그들은 아테네에서 만들어진 연고로 머리를 감은 후 아무것도 쓰지 않고 햇볕에 앉아 금발로 변하기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이런 금발의 유행은 로마 제국시대에까지 이어졌습니다. 금발에 대한 지나친 집착으로 심한 경우는 대머리가 되는 여성도 있었다고 합니다. 로마의 염색 문화 중 재미나는 것은 창녀들의 머리 염색 규정입니다. 로마의 창녀들은 머리카락을 빛나는 노란색으로 혹은 타오르는 붉은색으로 염색해야 했습니다. 대신 머리에 리본 등 액세서리 장식은 금지했는데, 이는 리본 등 액세서리 장식은 순결한 처녀들의 상징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화학성분이 주 원료인 오늘날의 염색약의 등장은 19세기에 들면서입니다. 1818년 과산화수소를 이용해 두발을 표백하는 것이 등장했는데, 이는 머리카락 속의 멜라닌 색소를 파괴해 하얗게 탈색시키는 것입니다. 1863년 대표 염료제인 파라페닐렌 디아민이 독일 화학자 호프만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1883년에 이 유기화합물을 가지고서 머리 염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게 되면서 현대 염색의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합성머리 염색제가 제품화되어 나온 것은 1907년 로레알 창업자인 프랑스 화학자 외젠 슈엘레에 의해서입니다. 1925년경 산화염료를 주 원료로 하는 염색약들이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염색은 보다 대중화되기 시작하였고,
1931년 미국에서는 미국 여성의 75%가 염색을 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1947년에는 독일 화장품 회사인 슈발츠코프가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칼라 염색 제품을 처음 내놓으면서 보다 쉽게 집에서도 염색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1980년대 들어 포색 기술과 하이라이트 기술이 발달하면서 다양한색의 헤어스타일이 유행하였고 염색은 보다 보편화되었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염색약의 부작용은 끊임없이 제기되었고 특히 앞서 말씀드린 염색약에서 색상을 내는 원료의 성분 중 PPD의 위험성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염색약의 부작용을 알면서도 다양한 이유로 염색을 할 수밖에 없는 이들이 있는데 이 경우 천연 염색약이 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주기적으로 새치 염색을 해야만 하는 이들에게 부작용이 덜한 천연 염색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